부리부리한 눈빛과 한 올 한 올 세밀하게 그려진 수염, 정밀하게 그려진 얼굴의 모습과 달리 몸통 없이 머리만 덩그러니 그려진 모습까지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다고 평가받는 이 그림,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그림은 1710년 조선시대 숙종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세밀한 표현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 그림은 조선시대 초상화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데요. 독특한 인상 덕에 이 그림은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강호가 주연한 영화 관상의 캐릭터 포스터는 이 그림을 오마주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면 구도와 털끝까지 세밀한 표현은 이 그림의 특징을 온전히 담고 있죠. 조선시대는 기록의 역사인 만큼 수많은 초상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그림은 가장 독특한데요. 우선 자화상이란 점입니다. 서양엔 자화상이 흔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화가들은 자신의 소재 삼기에 거리낌이 없었죠. 가난한 화가들은 모델을 구할 돈이 없다 보니 스스로를 그리는 경우가 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반대였죠. 조선시대엔 수많은 사람 그림이 남아있지만 이 중에서 자화상은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대다수는 다른 대상을 보고 그린 초상화죠. 우선 그 이유는 화가의 계급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화가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선비화가와 허은이었죠. 선비화가는 신분이 높은 계층의 화가들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화원은 조선시대 관청인 도화서에서 그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종육품 아래 격이 낮은 기술직으로 여겨졌죠. 때문에 실제로 두 집단이 그리는 그림 성격도 달랐는데요. 선비들은 그림의 의미와 철학에 집중하며 격조 높은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화원은 요청받는 작업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요청에 따라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데 집중했죠. 자화상은 하지만 두 계급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났던 화원들은 보통 기록을 위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국가의 큰 행사나 임금의 어진같이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업무를 맡았죠. 그들의 그림 대상은 대부분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낮은 신분인 스스로를 그림의 대상으로 삼는 건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선비화가의 경우 자신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보다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에 더 관심을 보였죠. 더군다나 화원에 비해 묘사 능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자화상을 그릴 이유도 영영도 없었죠. 때문에 조선시대의 자화상은 희귀합니다. 반대로 윤두서는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대부 출신의 높은 계급이었고 훌륭한 그림 실력 또한 갖추고 있었죠. 그가 자화상을 남길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을 더 특이하게 만드는 건 정면구도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인물 그림은 인물이 약간 왼쪽으로 비스듬히 선 측면구도입니다. 임금의 어진을 봐야 정면구도가 주로 보이는 편인데요. 이 그림은 임금의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구도를 택한 이유는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측면구도는 정면구도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측면으로 돌리면 얼굴의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묘사할 부분이 적어집니다. 때문에 그리기 편해지죠. 뿐만 아니라 인물을 보다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 현실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면 그림의 경우 음영과 비율, 요소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자칫 밋밋하고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두서는 자신의 장점을 잘 알았습니다. 선을 중심으로 얼굴에 드리워지는 각각의 그림자와 빛을 세밀하게 그렸는데요. 이에 따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얼굴이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했죠. 묘사의 대가였던 그는 자신의 장점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 눈가의 주름, 얼굴의 근육까지 매우 세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했죠. 그 결과 윤두서는 정면을 바라보면서도 입체적이고 생생한 그림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면 구도를 택하면서 사람의 얼굴 그리고 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만들었는데요. 인물을 그릴 때 단순히 외형을 넘어 내면까지 담아내는 걸 중시했던 동양권에선 그 도구로 눈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눈을 통해 사람의 성격과 인상, 생각을 전하고자 했죠. 윤두서는 당시 통용되지 않던 정면 구도를 활용함으로써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마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강렬한 눈빛 너머 윤두서의 생각과 성격이 느껴지는 듯하죠. 과감한 선택과 자신의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윤두서는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또 이 그림의 재밌는 특징은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자는 탄건인데요. 얼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탄건마저 화면 밖으로 잘려나간 모습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윤두서의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탄건은 감투라고 불리기도 하며 관직을 상징합니다. 윤두서 또한 뼈대 있는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관직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윤두서가 공직 활동을 하던 18세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당쟁이 심했다고 여겨지는 숙종시기였습니다.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라 윤두서는 역모에 휘둘리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윤두서의 가족은 거제도로 유배당하기까지 했죠. 당쟁으로 인해 현실의 벽에 부딪힌 윤두서는 급기야 관직을 포기합니다. 이후 그는 평생 동안 관직에 오르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는 한양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그림은 그 시기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 가까웠을 때 완성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배경을 알고 보았을 때 그림 속 잘려나간 탄건은 달리 보입니다.
입신양명의 꿈을 꾸었던 사대부, 권력 다툼 아래 음모에 휩싸여 몰락한 선비, 허울뿐이었던 명예와 관직,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얼굴. 작품 각각의 요소와 구도 안에서 윤두서의 인생과 내면에 대한 고찰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세밀함입니다. 조선 후기의 초상화에는 관통하는 미학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호 1발인데요. 터럭 하나라도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매우 세밀한 묘사를 그림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조선 후기의 초상화들은 무척 자세한 묘사를 담고 있는데요. 얼굴의 잡티부터 수염 한 올까지, 얼굴의 갖가지 결정까지 솔직하게 담은 덕분에 초상화를 통해 당시 피부질환 연구가 가능할 정도인데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 그림의 사실적인 묘사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두서의 이 자화상은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능했던 윤두서는 중국의 화보나 이론서를 섭렵하며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깊은 관찰력과 묘사력을 쌓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사실적인 묘사로 자신의 색을 꽃피웠죠. 무수히 그려진 수염은 한 올 한 올 그 굵기와 길이가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코 속의 털까지도 세밀하게 그려놓았죠. 눈 주위엔 붉은 자국이 둥글게 남아있는데요. 윤두서는 평소에 안경을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안경에 눌린 자국을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이 그림 속 갖가지 요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세밀한 관찰과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디테일은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윤두서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시켰죠. 이 그림을 더욱 독창적으로 만드는 건 일반적인 초상화와 달리 얼굴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초상화들은 보통 전신상으로 그려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윤두서의 자화상은 다릅니다. 몸통은 생략돼 있고 모자 윗부분은 잘려나갔고 자세히 보면 귀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완성된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한데요. 반대로 일반적인 그 시대의 그림과 달리 얼굴 표정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한 인상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선 이 그림이 얼굴만 그린 그림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현미경과 X선, 자외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옷깃과 옷주름이 선명하게 완성된 상반신 그림임이 밝혀졌습니다. 생략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귀도 붉은 선으로 표현돼 있고 옷깃과 옷주름도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채색도 돼 있었던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워진 것이죠. 그림의 퇴화에 따라 많은 부분이 지워졌지만 오히려 남겨진 파트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만든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완성된 그림보다 많은 부분이 생략된 이 그림의 현재 모습이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남아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높은 평가를 만든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자화상에 있는 묘한 슬픔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형형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세월이 묻어난 주름과 근육까지. 그의 고달팠던 삶이 그림에 투영되며 마치 통달한 듯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단호하고 위험있게 그려진 얼굴에 비해 깊이가 느껴지는 눈동자에선 수많은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현실을 떠나 예술로 자신을 표현한 조선시대의 천재화가, 그가 그린 아주 특별한 자화상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